네, 매일 아침 지나치지 말아야 될 뉴스만 엄선해서 예쁘게, 그렇지만 정확하게, 제대로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이죠. 뉴스픽 시간입니다. 한동희 뉴스토마토 기자 나와 있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어제 어땠어요? 어제 뭐 선거. 예상된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뭐 네. 12대 5 광역단체장 12대 5로 예상된 결과였고 네, 네. 지금 방금 결과가 나온 경기도가 0.2%포인트 차이가 나면서 이제 그런 의미 있는 결과를 얻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전체적으로는 국민의힘이 압승을 하고 민주당이 참패를 했는데 예. 또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이게 상당히 절묘해요. 네, 그렇습니다. 역시 우리나라 유권자들은 전 세계 어디 내놔도 이렇게 훌륭한 정치식 가지고 균형 감각을 가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런 네.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 자, 우선 어제 있었던 선거 관련해서 조금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일단 17개 시도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사실상 국민의힘이 압승을 했고요. 네. 민주당이 참패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사실 텃밭인 호남 그리고 제주까지 4곳에서만 승리를 확정 짓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랬죠. 어제 네. 오늘 새벽까지도 그랬죠. 예, 새벽 오늘 5시 반까지 5시 반에 김동연 후보가 역전을 시작해서 96% 개표 상황에서. 예, 그래서 계속 개표가 오늘 7시까지 진행이 됐고 그래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대선 이후 84일 만이고 윤석열 정부 출범 22일 만인데 결국에는 정권 안정론에 힘을 실어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민주당은 일단 이 성적표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네. 당분간은 패배 책임론이라든지 쇄신 방향을 놓고 후폭풍에 휩싸일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원래 8월 말로 예정됐던 정당대회가 7월 말에 개최될 것으로 보이고 네. 당 지도부가 총 사퇴하고 뭐 준비위원회나 혁신위원회를 꾸릴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좋아요. 일단 보니까 국민의힘이 서울, 인천 여기서 승리를 지금 격전지에서는 이렇게 거둔 것이고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는 진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충청권에서는 또 국민의힘이 모두 승리한 네, 거고. 근데 그렇습니다. 충청권에서 원래는 양승조 후보가 선전하고 있지 않았나요? 예, 그런데 분위기가 이제- 바뀌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종도 사실은 민주당에게 유리한 곳으로 그동안에 계속 나와 있었었는데 네. 이상하게 됐습니다. 그쪽 모두 다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요. 제주도는 여전히 그래도 어쨌든 민주당 우세 지역이네요. 예, 근데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이번에 있었는데 총 7곳이었습니다. 네, 7곳이었는데 국민의힘이 5곳에서 승리했고 민주당이 2곳에서 승리했는데 민주당은 이제 인천 개항을 해서 이재명 후보가 55.2%로 당선이 됐고 네. 제주을에서 민주당 김한규 김한규 후보가 의원. 당선이 네. 됐습니다. 네. 그리고 충남 보령 서천 같은 경우에 민주당 후보가 이기고 있었는데 이제 개표가 진행되면서 국민의힘 장동혁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4대 3에서 5대 2로 넘겨졌습니다. 원래 4대 3일 뻔했는데 5대 네. 2가 됐군요. 네. 좋아요. 그리고 대구 이인선 국민의힘 경남 창원 의창은 김영선 후보, 광원 원주 갑은 국민의힘 박정하, 충남 보령 서천은 장동혁 후보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민주당 이제부터는 선거 책임을 이제 좀 져야 되잖아요. 지방선거 네. 필패 혹은 뭐 지방선거 신패? 어쨌든 패를 당할 경우를 가정해서 전당대회를 원래는 좀 일찍 하자 이런 얘기 있었는데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졌더라면은 사실 전당대회 하기가 조금 그랬을 수 있습니다만은 일단 국회 입성에 성공했기 때문에 전당대회를 좀 빨리 치르고 당권 안정론에 힘을 좀 써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네. 방금 당선 소감에서 네. 민주당 변화 개혁을 위해 밀어야 되겠다라고 그렇죠.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요. 네. 그런데 지금 좀 문제가 뭐 벌써 발생하고 있는데 아. 이원욱 의원이 지금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뭐 책임론을 제시를 하고 나섰습니다. 어제 뭐 상처뿐인 영광이라는 트위터 글도 남겼었고 네. 그 뒤에 또 다시 글을 남겨서 뭐 이제 비판하는 내용을 담아서 지금 뭐 민주당 갈등이 벌써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근데 있습니다. 이원희 의원은 자기가 전략공천위원장인가 그랬잖아요. 예, 근데 당시에 공천하면서 엄청나게 시끄럽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이상하게 해놓고는 또 갑자기 책임은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이 져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예, 근데 그러죠. 그동안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특히 비대위원장 2명, 예. 윤호중, 박지원 그 막판까지 정말 지지자들을 실망시키고 등 돌리게 했던 장본인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영향력을 원래 행사할 수 있었나요? 이재명 후보가? 아니 그런 부분은 뭐 지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추후 상황을 좀 더 그러니까 봐야 내 될 것 같습니다. 말은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죠? 후보한테 네. 어쨌든
책임론 운운하는 거는 네, 일단은 좀 뭐 부적절해 보이는 것 같은데. 네. 예. 어떻게 생각해?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 말할 수 없어요? 나 이렇게 곤란한 질문하고 상대방이 너무 이렇게 곤란한 표정 지을 때가 너무 좋아. 약간 가학적인 것 같아. 예, 여러분들 가학적이지 않아요. 예.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전경련. 진짜. 근데 전경련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긴 하겠습니다. 전경련이 윤석열 정부의 홍보수석이냐, 코드 맞추기 너무 심하다. 지난 정권에서는 전경련 정말 입 다물고서 그냥 가만히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아주 신났습니다. 예, 네, 얘기해볼까요? 국정농단 사건으로 이제 위상 추락이 됐었는데 네. 근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의도적으로 코드를 맞추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제 매우 노골적인 것 같아요. 예, 실제 예로 보면은 한미 정상회담이 있은 뒤에 정경련이 언론사나 여론조사 기관보다 먼저 나서서 여론조사를 펼쳤는데 그러니까요. 네. 국민의 75%가 한미 정상회담의 의미와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보도자료를 냈었습니다. 네. 그런데 설문 문항을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보다 먼저 한국을 방문하는 한편 네. 한국 대통령 취임 후 가장 빠르게 양국 정상이 만나 주목을 받았다. 네. 어떻게 평가하냐? 이렇게 묻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일단 두 나라 정상이 경제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이미 발맞춰서 경제 안보 TF를 신설을 했고 이게 정부 관련 부처보다도 먼저 나서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당시에 네. 대한상공회의소가 재계 공식 창구로 활용이 됐었는데 그랬죠. 이제 다시 본인들이 다시 재계 공식 창구로 활용되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리수 주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예. 자, 어쨌든 전경련 설문 결과에 편파성 논란이 좀 됐다. 정상회담의 의미를 묻는 문항을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보다 먼저 한국을 방문하는 한편 한국 대통령 취임 후 가장 빠르게 양국 정상이 만나 주목받았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자, 이렇게 되면은 답정너 아닙니까? 이런 질문은. 이런 거는 정확한 민심을 반영한다고 볼 수는 없는 그런 설문 문항이어서 이런 식의 조작 내지는 의도적인 설문 구성 이런 게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전경련의 속성은 뭐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그렇습니다. 거고 이번에 윤석열 정부는 기업을 위해서 모든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게 또 기본 기조이기 때문에 네. 서로 코드는 정말 잘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분이 그 재벌들 뭐 SK니 삼성이니 뭐 이런 분들 지난번에 국정농단 부역자라고 하면서 다 조사해가지고 다 수사해서 막 집어넣기도 하고 그랬던 분인데 그렇습니다. 참 아이러니하다 이런 생각이 좀 솔직히 듭니다. 좋아요. 네, 오늘 한동희 기자하고는 여기까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